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3호 제16면입니다. LG AI 지니오스 아카데미 챌린지 데이 운영. 청각 장애인을 위한 AI 팔찌 등 우수작 선정. DX 전문기업 LG CNS가 청소년들의 DX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상하는 AI 지니오스 아카데미 챌린지 데이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LG CNS가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AI 지니오스 아카데미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작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LG CNS는 작년 초 5개 고등학교의 SW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 90여 명을 선발해 AI 교육을 제공했다. AI 지니오스 아카데미는 AI 인재 육성을 위해 LG CNS가 자체 개발한 진로 설계형 DX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트의 꿈과 재능이 있는 고등학생을 선발해 이트 신기술 교육과 LG CNS DX 전문가의 진로 특강을 제공한다. 교육은 AI 빅데이터 기초 교육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AI 창작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은 학습한 기술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신규 사업 아이디어 제안부터 서비스 기획, 제품 개발까지 직접 참여했다. 지난달 말 개최한 이번 AI 지니오스 아카데미 챌린지 데이에서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술을 주제로 학생들이 연구한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선보였다. LG CNS는 학생들의 작품 시연과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각각 1팀씩 선정하고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도로 상태 점검 AI 드론 서비스를 선보인 성남고등학교 SN엔터테인먼트 팀이 영예를 안았다. 이 팀은 파손된 도로 이미지를 학습한 AI가 드론이 촬영한 도로 사진을 보고 파손 상태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최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AI 팔찌를 개발한 성남고등학교 거라지 팀이, 우수상은 AI 기반 환기 시스템을 만든 보성고등학교 사이노베이터 팀이 수상했다. LG CNS는 오는 3월에도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 학생들을 신규 선발해 AI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추가로 교사 대상의 AI 특강과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AI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LG CNS는 청소년 대상의 DX 사회공헌을 통해 지금까지 약 120개 학교, 1만 3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IT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농어촌 지역 학생, 장애 학생 등 다양한 청소년이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LG CNS는 DX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 장애,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 과부하 등 국가적 이트 재난 상황에 긴급 투입돼 이트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했다. LG CNS는 서울, 전남, 대구, 경기, 부산 등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297만여 명 초중고생들에게 AI 영어 학습 서비스 AI 튜터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코딩 없는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데브온 NCD도 외부에 무료 공개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2019년에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교과서 격인 한국어 표준 데이터 코커드 2.0을 무료 공개하기도 했다. LG CNS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AI 전문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LG CNS의 DX 전문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2월 8일 오후 2시 장애인고용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년과 동일하게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고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 고용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 제도와 사업체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 사업 등 공단의 주요 사업이 소개됐다. 공단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장애인 고용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서비스 고도화 방안으로 그동안 중증장애인에게 국한된 고용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고용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의 전환기를 맞아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로 디지털 훈련센터 신설 등 이트 맞춤 훈련 시스템 구축에 대한 2022년 주요 사업 계획을 안내했다. 공단 김환궁 기획관리이사는 이번 설명회가 공단의 사업 방향을 장애인 고용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상제대 청년 지원,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서울복지 더 촘촘해진다. 서울시가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올 한 해 한층 촘촘한 복지정책을 가동한다.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안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돌봄,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 복지에 집중한다. 우선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등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 복지를 실현한다. 어르신의 경우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심 고령 진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현재 36개인 공공요양시설을 2025년 43개로 확대하고
저소득 어르신 3만 5천 명에게 안심병원 동행 서비스 등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가구의 생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중증장애인, 기존 1 물결표 쌓인 3급, 전 세대의 수도요금을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해준다. 수혜 대상은 10만 세대로 예상된다. 전동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리비 10만 원 지원도 올해 2월 시작한다. 3월부터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청년 유공자에게 전국 최초로 맞춤 지원을 시작한다. 원스톱 상담 창구를 설치해 보훈 관련 법률 상담부터 심리재활, 창업 일자리 지원 등까지 청년들의 사회복귀 종합 지원한다. 작년 6월 오세훈 시장과 청년 부상 제대 군인들과의 만남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마트 돌봄 인프라를 확대한다. IoT 기술로 독거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솔루션은 올해 13,000가구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플러그 사업은 작년 3,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안심병원 동행 서비스,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데이케어 센터 등 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확대해 안심 고령 진화도시 서울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둘째,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일상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신설된다. 전동 휠체어,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전동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10만 세대, 기존 1 물결표 쌓인 3급 대상의 수도요금도 올해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한다. 뇌병변장애인의 교육건강 돌봄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작년 3월 마포구에 전국 최초로 개관한 데 이어 올해 2개소, 구로구, 노원구를 추가 건립해 권역별 접근성을 높인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 일회용품 지원 대상은 종전 만 3 물결표 쌓인 54세에서 64세로 연령을 확대했다. 자립 지원의 기반이 되는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도 발굴 지원을 강화한다. 작년 3,410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도 4,000여 개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민간 취업,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등 당사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에 힘쓴다. 장애 특성에 따라 안마사, 시각,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장애인 등 특화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커리어 플러스 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장년층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가사지원, 초등돌봄시설 안전관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비롯한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7만 6,135개로 확대해 생계부담 경감과 사회공헌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핵심적으로 만 19 물결표 쌓인 39세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심리재활, 일자리 등 4개 분야 7개 지원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4개 분야 7개 지원 사업은 원스톱 상담 창구 운영 법률 상담 지원 심리 정신건강 지원 자조 모임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나라사랑 청년상 신설 전상 공상 유공자 전시관 운영이다. 시는 작년 11월 청년 부상 유공자, 보훈 전문가 등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참전 명예수당, 보훈 애우수당 대상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와 민주화 특수임무 유공자 중 기존의 미지원 대상이었던 상위군인, 고엽제 후유 이증자 1만 3천여 명도 수당 대상자에 포함해 총 4만 4천여 명의 유공자들이 수당을 받게 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불균형 심화, 초고령 사회 도래 등 다양한 복지 환경 변화에 맞춰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특히 고통받는 취약계층 위기가구가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누구나 게임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은 노인 장애인의 여가 활동 중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게임 접근성 보조기기 활용 지침, 이하 매뉴얼, 누구나 게임을 할 수 있다 같이 게임 자조 모임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본 매뉴얼은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5가족과 게임, 치료, 교육, 심리 전문가들이 함께 수행한 게임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게임에 접근하거나 즐기는 데 불필요한 장벽을 허무는 게임 접근성, 게임 액세서빌러티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번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5명이 부모,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치게임 자조 모임에 참여하여 각자의 어려움이나 새로운 경험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오프라인 모임 등 다양한 채널에서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국립재활원에서는 가치게임 자조 모임을 통해 게임 접근성 보조기기 12종, 개발 10종, 개조 2종을 개발하였다. 매뉴얼에는 활용 영상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게임 콘텐츠를 설정하는 방법, 게임 인터페이스 구성, 게임 보조기기 활용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취미 발견, 감정 조절하기, 가족과의 관계 향상, 더 많은 친구를 만나는 경험 등과 같이 게임 활동에 따른 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님, 22세, 은 게임 자조 모임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으로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친구들과 게임으로 대결할 수 있었던 점을 들었다. 배님, 25세, 은 게임을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욕심도 생기고 카톡이나 검색 등을 응용해보는 능력도 생겼고, 용과 간이라는 게임이 일본 배경 게임인데 일본에 가서 그 거리를 가봐야겠다는 계획도 생기고 일본어 공부도 하고 싶어 한다. 게임하면서 정보도 많이 보고 듣고 비장애 친구들을 만나도 게임 하나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온라인에서 친구도 사귀게 되었다. 국립재활원은 발간된 매뉴얼을 노인장애인 유관기관, 노인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을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의 내용, PDF 파일, 은 국립재활원 누리집, nrc.co.kr 소식 알림 발간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3월 이후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 nrc.co.kr/@_aud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